미국에서 마이너스 5%,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4.68%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AI 열풍을 이끌었다. 근데 막바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근데 조금 빈약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보면 모건 스탠리의 주식 전략가래요. 스탠리 씨가 지난 100년 동안 내가 한 70개의 버블을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3년 동안 154% 폭등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200% 폭등한 것은 버블의 막바지 단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른 뭐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나 닷컴 버블 등등 이게 많이 올랐을 때도 그때가 버블이었으니까 엔비디아도 버블이네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좀 빈약한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엔비디아의 지금 PER을 제가 오늘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어제 7일 것까지 나와 있는데 7일 PER이 208배입니다. 208배. 싸진 않죠, 확실히. 싸진 않죠. 싸다고는 절대 말 못하죠. 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엔비디아가 OX로 한번 들어볼게요. 엔비디아 AI 열풍 이끈 건 맞는데 정점에 도달했다 O. 아니다. 이거 한참 남았는데 무슨 소리냐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한참까지는 아니지. 정점에 도달하진 않았다. 네. 조금 남은 것 같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PER 200배 넘으면 이거 사실은 비싼 건 맞거든요. 객관적으로. 유창희 대표님. 그렇죠. 근데 PER은 이제 그 전에 기준인 거고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지금 저는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매니선트 7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7개 빅테크 중에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탈락했어요. 탈락했다는 뜻이 뭐냐면 이 두 개 기업은 지난 6월달 이하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나머지 5개 기업만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조정 장세가 나오면서 이들 기업이 조금씩 흔들림이 나오면 약간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매출이 지금 많이 잡힌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잡힐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지금까지 실적을 가지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비싸다 싸다 논하기는 힘들다. 다만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 서명을 했죠. 중국 투자 못하게 한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우리 실적은 이렇지만 지금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완전 우주로 크게 날아간 올라갔죠. 거거든요. 우주로 날아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조금 걱정스러워. 이게 좀 더 확인해야 되지만 이미 중국이 미국의 규제 때문에 거의 뭐 5조, 6조 단위로 좀 미리 선주문을 해놓은 게 있다라고 그런 뉴스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말한 게 이것 때문에 주문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가? 그러면 생각했었던 것보다 주문이 우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 업체들 보면은 매출이 조금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결과를 보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노이즈를 좀 해결하는 데는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역시나 X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채팅창에서도 OX 하면은 다들 의견을 주세요. 근데 거의 반반으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조금 설득해 주신다면?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요. 물론 얼마든지 뭐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회복할 수는 있을 텐데요. 일단 고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 뭐 15%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갔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님께서 옆에서 이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중국 제재로 인해서 이제 이 기존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우려감이 좀 상존하면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었고 특히 오늘 밤에 이제 CPI가 나오는데 CPI가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또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은 또 약간 뒤로 늦춰지고 물 건너가는 분위기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퍼가 20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퍼 200배의 고속 성장주들은 당연히 금리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느꼈던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미 우리나라 관련주들 엔비디아도 약간 이렇게 좀 쉬어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지난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날 이 뉴스는 사실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예. 네, 한미 반도체가 엔비디아 향으로 12단 HBM3 TC 본더를 독점 공급한다. 원래 같았으면요. 보통 한 15%, 20%씩 뭐 이런 뉴스 나오면 좀 날아가거나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장 출발할 때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HBM이 요즘 핫하잖아요. 이게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앵커님한테 너무 어렵다 그러셔가지고 거의 졸 뻔했어요. 네, 제가 디자이너 예. 분한테 직접 부탁을 해서 저희 디자이너님한테 그려달라. 우리 앵커님 잘 이해를 못하신다. 그래서 D램이 여러 개를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에서 TC 본더라는 장비가 붙이는 장비가 좀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한미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날 보시면요. 오전에 9시 반까지는 주가가 한 7에서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9시 반 이후로 한번 보세요. 뭔가 힘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그쵸. 거의 100원인가? 하여튼 1% 강보합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뉴스에 조금 움직였고 끝까지 강세가 유지되던 종목인데 그 힘을 지키지 못하고 밀리는 그러한 그림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재가 있는데도 호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요. 악재가 있는데도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저는 이제 좀 약간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종목들을 보는데 예. 한미 반도체가 8월 8일 날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신 고성능 칩을 신규로 또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기 전에도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훨씬 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칩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최근의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량 수반한 음봉을 2개나 만들면서 내려오는 그림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호재를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한다.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라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은 이미 좀 시장에서 힌트를 보여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뭐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 혹은 더 올라간다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오늘 아까 그 반도체도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서 밸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좀 버텨주면서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당연히 제가 요거를 OX로 안 들은 이유가 반도체 더 간다 OX 하면 두 분 다 O를 들어주실 거 압니다. 근데 이제 먹을 만큼 넉넉하게 룸이 남아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지지부진하는지 아니면 룸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유창희 대표님부터. 어떤 기업이냐에 따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연말, 그러니까 하반기 시작을 한 것이고, 저는 3분기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일단 반도체를 안 본다고 말씀드렸고, 예. 9월부터 뭐 이렇게 시장이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뭐 10월, 11월 연말 장세를 좀 대비한다라면, 물론 이제 상반기에 강했었던 후공정이라든지 이런 패키지 업체들이 조금 더 가던 기업이 더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정말 바닥을 찍은 거라면 현재 찍고 돌아서는 거라면 의외로 하반기에는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전공정 관련된 기업이 거의 못 움직였거든요. 이제 막 가려고 했는데 그냥 꺾이면서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다라면 저는 하반기에는 의외로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주가 흐름을 좀 예상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을 좀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8월은 쉬고 네. 9월 달부터 슬슬 본다고 하면 전공정 쪽, 그동안 못 갔던 쪽.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꼭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냐면은 후공정이라든지 패키지 쪽은 너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예. 그들 기업은 조정받은 거에 반등만 줘도 꽤 높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신고가를 내면서 뭔가 새로 시장을 좀 주도해 준다라면 상반기에 못 가는데 실적 좀 개선될 수가 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완전히 진짜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전공정이 의외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전제는 또 23일, 24일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또 또 이 달라지죠. 인사이트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팀장님은 어떠세요? 요 지금 뭐 엑셀을 결론적으로는 들어주셨으니까 엔비디아가 조금 버티거나 더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좀 룸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뭐 엔비디아가 일단 뭐 글로벌리 그 AI 반도체 쪽에서는 대장주고, 예. 그 친구가 이제 주가를 다시 회복을 하고 뭐 복귀를 한다라면 국내 관련주들은 거기에 연동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자료로 뭐 설명도 드리겠지만 예. 한미 반도체, 스페타시스 대부분 종목들은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도 아마 이제 발표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추세를. 그래서 한미 반도체 먼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한미 반도체가 지금 이제 이렇게 4분기 합산 매출 차트를 제가 한번 그려보면, 뭐 그냥 고만고만하게 캔들 크기가 아주 크지도 않고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2분기 실적까지 반영을 한 부분을 보면 거의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매출액이 그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주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는 결국은 엔비디아의 모멘텀 때문에 지금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오히려 영업이익은 최근에 4개 분기 이렇게 합산이 올라오다가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은 큰 성장이 없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좋은 투자 대상이 지금은 아닌 거죠. 실적 성장으로 봤을 때는. 자, 근데 제가 오늘 좀 특이하게 느낀 부분은 예. 엔비디아가 5%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시가 대비해서 양봉으로 끝났고요. 오늘 수급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아주 HBM 관련된 부분들을 막 시장에서 떠들 때는 주가가 이제 뭐 별로 이제 안 가다가 이제는 좀 한미 반도체는 사실 요즘 좀 조용하죠. 다른 테마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좀 또 다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 오늘 견조하게 버틴 부분이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이 있고 빨리 하나 말씀드리면 이 스페타시스도 지금 컨센서스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를 제가 대입을 해서 이 차트를 그려보면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과 함께는 매출도 그렇게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그림이고 연결 영업이익도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앞으로 1년 뒤에 실적이 이렇게 노란색 그림은 줄어드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PER이 아주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는 그러한 구간에서 저는 뭐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같이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는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돌아서면 다시 또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움직이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공정 관련해서 그리고 또 팀장님은 또 살짝 다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종목을 하나씩 주신다면 물론 당장 보는 건 아니지만 간다고 했을 때 조금 뭐 한 달 뒤에를 생각했을 때 제일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은 무엇일까? 유창희 대표님부터. 뭐 저는 뭐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도 솔브레인. 네, 충분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두산 테스나. 그거는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주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뭐 연말 뭐 한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초반까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면 그래도 한 4,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분위기만 타준다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25만 9천 원. 최근에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브레인. 팀장님은요? 저는 여전히 만약에 다시 그 엔비디아가 살아나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저는 한미반도체가 결국에는 대장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HBM 관련주 중에서도 프로텍이나 PSK 홀딩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뒤쪽에서 후발로 움직였던
인텍 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조정받을 때 보면 폭이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21선 살짝 했다가 오늘 다시 또 21선 거의 붙이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정받을 때 덜 조정받는 에너지를 보면 결국엔 치고 갈 때는 다시 또 선도에 나서는 그러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는 다시 한미반도체를 또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근데 2분기 매출액이 490억, 영업이익이 112억. 뭐 4분기니까 4개로 퉁쳐도 한 500억. 네. 앞으로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시총 4조 5천억은 좀 부담되기는 하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거랑은 크게 상관없나요? 밸류에이션으로 이 종목을 보면 이제 사실 답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 기업이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애플 있죠, 애플. 예. 앞으로 우리 비전 프로가 우리는 뭐 당분간 우리나라는 안 들어오는데 이런 비전 프로 같은 이런 초소형 IT 부품에도 이 한미 반도체의 EMI 차폐의 그런 이제 실드 부품들이 있는 장비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부품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전자파 간섭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한미 반도체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올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은 엔비디아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함께 좀 트레이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전반적인 말씀을 반도체를 다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 어떻게 나오는지 8월 말에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진짜 방향성 딱 키 역할을 해줄 거고 이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그 폭이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